짧게 가죠. 뭐 이제 효과적인 학습 습관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죠. 학습 습관. 그것은 뭐 세븐 헤비트가 강조된 얘기입니다. 스티븐 코비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언급되어 있네요. 그리고 시스템,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 또 학습 자원, 원천, 교과서 참고서 어떻게 할 건가 점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효과적인 학습 습관들 첫 번째로 말씀 올릴 것은 학습을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책임감 의식을 가지라고 그럽니다. 스스로 잘 결정하고요. 일의 우선순위, 시간, 동원하는 거 잘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스스로를 자신의 가치와 원칙 중심으로 행동하면서 살아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대신 결정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맨 앞에 두죠.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관심거리에서 방해받지 말라고 해왔습니다. 네 번째, 우리 각자가 효율적인 학습 시간과 장소, 아지트를 갖고 있어야 된다. 집중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학습 과제는 어떤 거는 이 시간에 우선 먼저 하겠다. 배치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 각자가 윈윈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선생님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또 수업에 충실하게 되므로 성적도 또 수행평가도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적이 우리 각자의 학습 수행에 대해서 외적인 확인이 된다는 점, 이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성적은 우리 각자의 내적으로 얻는 성취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성적은 좋았는데 결국에는 뭐 공부하는 방법이 자기가 터득한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됐다. 그럼 그건 성취가 된 게 아니죠. 쪽집게서 해줬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섯 번째, 먼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서 또 그리고 난 뒤에 이해받을 수 있도록 황금률 원칙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성적 문제, 과제 마감할 시간이 있다면 꼭 선생님 시간에 지켜야 되겠죠. 일곱 번째, 문제에 대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도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의 아주 효율적인 사람들 7가지 습관 그 부분적으로 인용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스파이어 학습 시스템이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정서입니다. 어프로치를 해야 되겠고, 에티드 태도죠. 레인지, 공부할 수 있는 기분, 또 적절한 시간, 환경, 태도를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S는 바로 select, 선택, survey 해서 쭉 해가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정보 체크하시고 또 하나 단위 또 그룹으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하는 거 piece together the parts 부분을 이제 자기가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investigate, inquire, inspect 검사하고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re-examine 예제를 통해서 다시 시험을 보고요. reflect 반영하고 또 relay 계속 반복 연습을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재를 배울 때 이 교과서 참고서에게 어떤 질문을 어떤 비판을 가할 수 있는지 또 나의 관심을 이 학습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네요. 어떻게 나는 다른 학생에게 이 정보를 재미있게 말해볼 수 있을까 설명하면은 그게 가르치는 게 자기에게 배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하위권 학생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그건 대 하위권 학생에게 자기가 가르치게 되므로 자기가 더 배운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저런 걸 모르는구나. 나는 이런 걸 알았구나. 그런데 이런 거 쉽게 내가 설명할 수 있구나.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재검토, evaluate, examine, explore 모험의 세계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도달했다면 도전하고 또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이 또 이해하는데 학습 정보가 좋았는지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 좋겠죠. 자신감.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계속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효과적인 학습 습관 그리고 어스파이어 학습 체계 정서적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해상을 하고 또 소화를 하고 또 확장을 해야 되겠고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색인 공부 시스템이란 건 뭘까요? 우리가 학습 자료를 정확하게 지각하기 위해서는 각자 노트가 있죠. 노트에다가
읽는 것을 자주 복습해서 재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를 계속 리프레시 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교재를 읽거나 노트를 복습하시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기록해 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과목을 가르친다고 상상해 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는 이 시험에서 어떤 문제를 낼까? 출제자가 되어서 출제자처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자가 알 필요가 있는 모든 용어를 기억해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인 카드 뒤에 각각의 질문의 용어를 쓰고요. 그 색이 카드 앞에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설명을 쓰고 이렇게 뒷면을 뒤집어서 이렇게 하나 올라오겠죠. 그걸 하나씩 보고 내리고 다시 보고 내리고 또 과목별로 또 초중고 과목들 연계 통합하면서 그렇게 색인 카드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인터넷으로 올리게 되면 하이퍼링크가 돼서 다른 사이트로 가서 참조해서 뽑아올 수 있도록 추출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해보래요. 틈새,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해보라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답을 알고 있지만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이 그 답을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충분히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아는 것으로 치부할 수 없다. 그죠? 설명하고 말하고 또 그래서 확실하게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시험이 걱정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 아무도 볼 수 없는 어떤 장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고요. 또 소리 내어서 답을 암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수업 같이 하는 친구와 함께 공유하면서 공부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대답을 적당히 설명하고 너도 이거 설명해봐.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훌륭한 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습 습관 좋아졌고 시스템을 갖추었고요. 또 어스파이어 말씀드렸고 색인 카드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고요. 이제 학습 자원 정보를 어디서 구할 건가 이거죠. 학습 과정은 이제 강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교과서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복사물, 선생님이 유의물 주잖아요. 프린트물 요약한 거 주시고 또 예상 문제 그런 거 참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자미디어 매체에서 뭐 찾아가지고 검색해가지고 필요한 자료들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학습 일지도 있겠고요. 정부 문서, 뭐 교육 정책, 교육 자료 그런 것들을 참조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절차 그리고 의사로 기록하는 방법들 그런 것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들 어떤 경우는 허구 소설 뭐 non-fiction에서도 배울 수 있고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뷰한 것들 또 전기 위인전을 통해서도 또 목격자들이 설명하는 것 논평하는 걸 통해서 논설 그런 것들 신문 사설을 통해서도 많이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웹사이트 페이지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겠고요. 토이 그룹이 있잖아요. 토이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좋은 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개의 문서 자료들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좋다고 공격 선생님이 자료를 뽑아주는 것 이런 게 참 좋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초보자들이 짧게 잘 구성된 교과서를 통해서 어떤 교과서 외 참고서 그리고 NITI, MI 뭐 잡지를 통해서도 훌륭하게 배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긴 문장의 어떤 것들을 이해하려면 좀 힘들잖아요. 짧은 문장이 시작해서 또 중간 단위 그리고 복잡한 것도 접근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서라는 것은 학습하는 계획안 계략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과 관점의 토대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교과서를 잘 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 논점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와 사실을 배열되기 때문에 그 정보와 사실 배열된 순서대로 컨텐츠 그대로 목차별로 주제별로 학습 목표별로 구성된 대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톤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자료 교과서들 또 열 몇 개가 있다면 함께 된 그런 책들을 보시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해하기 위한 맥락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주제는 프로젝트로 관리되죠. 그리고 학습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는 종종 학문적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생활의 경험이라든지 모험, 신업에 대해서 극적인 사건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기 과목으로 치부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은 편향 정보인지 분석해 보시고 또 맞는 사실인지
우선순위, 또 소수 의견을 무시해서 숨겨진 것인지 그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관점을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제별로 어떻게 검사된 것이 제약되고 있는지, 단일한 해석인지, 또 보고된 사실들이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한성이 있는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보의 본래 출처가 있죠. 교과서에도 본래 정보의 출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적인 설명글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읽을거리와 대안적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더 풍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또 부가적인 정보와 또 관점을 또 확대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보기 위해서 도움이 되죠. 그리고 자료들은 또 사실들이 있고요. 또 행위자들, 주인공들이 있죠. 또 상황들과 또 상호작용한다는 것들 함께 봐야 됩니다. 자료의 사실들, 또 행위자, 또 상황들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역사가 뒤에 가서 어떻게 해석되더라 그런 거죠. 또 연습하고 익숙해져야 되는데 뭘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주제나 어휘나 개념들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반대적이나 거나 갈등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또 측정하고 평가하고 또 어떤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반대적인 갈등되는 자료들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갈등 정보와 관련해서는 학습이 좀 방해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석에 달린 것도 있어요. 주석을 달린 것도 보시고 또 재인식하고는 종합할 수가 없다면 내 모델이 좀 학습 모델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텍스트에 제시된 문맥을 가지고 계속 걸러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텍스트를 읽어야 돼요. 교과서를 읽으시고 처음부터 사실적인 틀을 그대로 주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짧고 초점 맞춰진 자료에 관해서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경험 없는 주제에 대해서 좀 확장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술, 시험 기술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텍스트, 교과서, 참고서 이런 여러 가지 지문이 넓은 거로 또 안 본 것들을 갑자기 내기도 하잖아요. 논술 시험에 그런 거를 텍스트 좀 확장해서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교육 자원과 비교하고 대조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이나 또 견해들을 또 분석해 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텍스트가 언제 쓰여졌는지, 시점이 언제 쓰여졌는지, 또 그 생각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기록해 둘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텍스트가 연결되는 것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쉽게 망각될 수 있는 일련의 사실들을 학습하기보다는 그 사건들, 행위자들, 상황들 간에 관해서 연결을 하라는 거죠. 그 연결을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실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함께 또 좋은 자료들을 찾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한 거 검사하고 또 질문하고 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자료들은 또 이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효과적인 학습법 습관 시스템, 학습자는 원천 이렇게 네 가지를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